내 이름은 벌써 유명해져서 유럽 전체에 알려져 있었지만 나는 여전히 젊었을 때의 소박한 취미를 계속 지니고 있었다. 당파나 파벌 같은 것에 질색인 나는 자유롭게 독립해서 그저 내 마음이 애착하는 대로만 살아왔다. 고독한 이방인으로서 사람들과 떨어져서 가족도 없이 그저 내 주의와 의무에 매달려 용감히 똑바른 길로 나아가며 정의와 진리를 거슬려 가면서까지 남에게 아첨하거나 남을 용서하는 일은 누구에게 대해서도 절대로 하지 않았다. 게다가 2년 전부터는 쓸쓸한 시골에서 살며 편지를 주고받을 사람도 없고 사교계에 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이 소식조차 듣는 일 없이 또 알고 싶은 흥미도 없이 파리에서 40리 떨어진 거리에 살면서도 나의 게으름 때문에 마치 멀리 바다 저쪽의 떼니앙 섬에라도 있는 것처럼 이 도시와 떨어져 사는 것이었다. 그림, 디드로, 올바끄는 나와는 달리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서 언제나 상류사회의 유행하가 되어 거의 그들 셋이서 모든 사교계를 주름잡고 있었다. 그들은 합작하여 귀족, 제사, 문인, 법조인, 부인들까지 어디 서고 자기들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할 수 있었다. 이미 독자들도 아시다시피 세 사람이 굳게 단결된 지위는 내가 처해 있는 제4자의 지위에 비하면 문제도 안 될 정도로 유리했다. 특히 디드로와 올바끄는 뱃속 검은 음모를 꾸밀 수는 없는 인간이어서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디드로는 아기가 없었으며 올바끄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단결이 잘 되었다. 그림은 혼자 계획하여 디드로나 올바끄에게 실천에 필요한 부분만을 알려주었다. 그림이 그들에게 미친 영향력은 그런 협력을 용이하게 했고 모든 결과는 그림의 재능의 우위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자기와 나의 지위에서 어떤 이익을 끌어낼 수 있는가를 알고 있는 그림은 그의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자신을 위태롭게 만들지 않고 내 명성을 완전히 뒤엎어 버리고 전혀 반대의 악명을 씌울 계획이었다. 그리하여 내 주위에 암흑의 장벽을 둘러치고 내가 그것을 부수고 그의 행동을 밝히고 그의 가면을 벗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시작한 것이다. 그 계획은 곤란했다. 왜냐하면 그것에 협력하는 사람들의 눈에 그것이 옳지 못한 것으로 비치지 않게끔 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도 성실한 사람들을 속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내게서 모든 사람을 멀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아니 그것만이 아니고 한마디라도 진실된 말을 내 귀에 들어가게 해서도 안 되었다. 만일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 너그러운 사람이 있어 나를 찾아와서 당신은 지조가 있는 사람으로 자처하는데 세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당신을 취급하며 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소. 무슨 하실 말씀은 없소. 이렇게 말했다고 하자. 그렇게 되면 진실은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림은 실패했을 것이 틀림없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를 잘 아는 척도에서 남을 평가했지 함부로 남을 과대평가하지 않았다. 나는 인류의 명예를 위하여 그의 계산이 참으로 정확했음을 슬퍼한다.
그러한 지하도를 파며 걷고 있었으므로 그는 확실한 걸음을 걷기 위해 천천히 발을 옮겨야만 했다. 12년 전부터 그는 자신의 계획을 추구해 왔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아직 이룩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은 온 세상을 기만하는 것이었다. 그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으로 그의 행동을 지켜보는 사람의 눈이 아직 남아 있었다. 그는 그것을 무서워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음모를 아직 백일하에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그 일의 권력자를 끌어들이는 과히 어렵지 않은 방법을 발견했다. 그리하여 그 권력자가 내 운명을 좌우하게 된 것이다. 그런 배경을 믿고 있는 그는 그다지 위험을 느끼지 않고 이를 추진시키고 있었다. 권력자의 주위 사람들이란 것은 보통 정의를 자랑으로 아는 사람들은 아니며 더구나 솔직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므로 그는 누군가 정직한 사람이 경솔한 짓을 하지나 않을까 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그에게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다볼 수 없는 암흑 속에 둘러싸여 있는 것으로 그의 음모가 끝까지 내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아무리 교묘히 꾸며진 음모라도 내가 알게 되면 도저히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의 뛰어난 수완은 나를 헐뜯으면서 나를 두둔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었고 또 그의 비열한 행동이 관대한 행동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데 있었다. 그런 조직의 최초의 움직임을 올바크의 일당의 엄험한 비난을 통해 느낄 수 있었으나 그 비난이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는 알 수도 없었고 추측할 수도 없었다. 들레이러는 모두가 나를 무도한 인간으로 알고 있다고 편지했다. 디드로도 같은 말을 보다 의미심장하게 말해왔다. 더구나 내가 이들 두 사람에게 설명을 요구하자 모든 것을 앞에 말한 4가지 제목에 귀착시켰다. 나는 우두또 부인의 편지 속에서 그녀가 차츰 냉정해져 가는 것을 느꼈다. 이 냉담을 생랑베르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었다. 그는 변함없는 우정으로 내게 편지를 보내왔을 뿐만 아니라 파리로 돌아온 뒤로는 나를 찾아와 주기까지 했다. 나는 그것을 나의 잘못으로 볼 수도 없었다. 왜냐하면 나와 우두또 부인은 서로 기분 좋게 헤어졌고 나로 말하면 그 후 은잠을 떠나기는 했지만 그것은 그녀 자신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런 냉담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몰라 그녀는 그런 일은 없다고 했지만 나는 냉담하다고 생각했으므로 나는 공연히 불안해졌다. 그녀는 그 올케인 에핀의 부인과 그림이 생랑베르와 친하기 때문에 올케와 그림을 몹시 조심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이들 둘의 음모가 두려웠다. 그런 초조한 심정은 또다시 내 묵은 상처를 건드려 내 편지를 거칠은 것으로 만들고 마침내는 완전히 우두또 부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말았다. 나는 여러 가지 가혹한 일들을 예상했으나 무엇 하나 뚜렷이 규명하지 못했다. 툭 하면 상상이 불붙어 오르는 인간으로서 나는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 내가 완전히 사람들과 격리되어 있었다면, 내가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면 보다 안정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애착에 이끌렸고 그로 인해 적들은 온갖 기회를 잡고 나를 내리 누르는 것이었다. 나의 은신처에 세워두는 희미한 광선은 내게 가려져 있는 비밀의 어두움을 내게 어렴풋이 알려줄 뿐이었다. 그대로 갔으면 너무도 잔혹한, 너무도 견딜 수 없는 그런 괴로움에 나는 아마 굴복하고 말았을 것이다. 개방적이고 솔직한 성질인 나는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고 따라서 또 남이 내게 감추고 있는 감정이 못 견디게 알고 싶었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내게 꽤 흥미있는 사건이 생겨 뜻밖에도 골몰하고 있던 걱정거리에 유익한 전환을 가져다 주었다. 디드로가 최후로 은자암을 방문했을 때 그는 달랑베르가 백과전서에 쓴 저네버란 항목을 일러주었다. 이 글을 쓴 목적은 저네버의 상류계급 사람들과 협조해서 저네버의 극장을 설립하자는 것이었다. 그 후 모든 준비가 진행되어 머지않아 그 설립을 보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디드로는 무조건 그런 것을 아주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그 성공을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았다. 나도 이 논문에 대해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달리 또 의논할 일이 있었으므로 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 조국에 그러한 유혹적인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분개한 나는 그 논문이 실려있는 백과전서가 책이 되어 나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며 그 같은 대먹지 않은 움직임을 물리치기 위해 그 항목에 관한 논문에 반박을 가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고 있었다. 몽루이로 옮겨오고 얼마 안 되어 나는 그 책을 한 권 받았다. 나는 그 논문이 기교가 풍부하고 뛰어난 솜씨로 엮어져 있어 그의 필치에 손색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찌 됐든 그것을 반박하려는 생각을 버리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 좌절된 상태 속에서 병과 고민에 시달리면서도 나는 무서운 열의를 가지고 일에 착수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